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에 빛을 더해준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제작진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중요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격려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최근 장을 보러 가거나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한숨이 깊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월급은 제자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우리 삶을 옥죄는 인플레이션의 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된 1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은 이러한 우리의 체감을 숫자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5.6%나 상승했고 공산품 역시 2.3%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유류비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경유는 무려 10.4%, 휘발유는 5.3%나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석유류 가격은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5.9%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제 유가는 1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두바이유 가격은 작년 11월 배럴당 72달러에서 지난달 6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우리나라 기름값만 오르는 걸까요? 그 주된 원인은 바로 고환율에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같은 양의 기름을 수입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름값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이 6.8%나 오르는 등 해외에 의존하는 많은 품목들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압박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의 원두 매입 가격은 킬로그램당만 4,000원에서 21,000원으로 47%나 폭등했고 한 제과업체가 수입하는 코코아 단가도 1년 전보다 77%나 치솟았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우리가 먹는 과자 한 봉지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사는 규모가 국가 전체의 외환시장을 흔들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제를 특정 집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이처럼 치솟는 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무려 728조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돈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총수입 증가율은 4%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총지출 증가율은 8%를 넘어서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내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내년 한국의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와 같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이 약 1조 1,5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점입니다.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투자입니다. AI 관련 예산이 약 1조 원가량 책정되었고, 특히 국민성장펀드 예산이 1조 원 규모로 유지된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이는 기존에 있던 자금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민간이 새롭게 조성하는 새로운 돈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이 첨단 전략 산업과 특정 유망 기업에 직접 투입될 경우 R&D 예산처럼 여러 곳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의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지도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것이 경제의 한파가 몰아치는 동안에도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는 미래를 향한 뜨거운 경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3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시장에 새로운 충격을 던졌습니다. 가격은 359만 원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당초 예상됐던 400만 원 중반대보다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기는 펼쳤을 때 무려 10인치에 달하는 화면을 제공하여 휴대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접었을 때는 일반 폴더블 폰과 비슷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두 개의 힌지를 모두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경쟁사인 화웨이의 제품이 바깥으로 접히는 Z자 형태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안으로 접는 방식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폴더블 폰 시장이 3단 접이 시대로 진입하면서 스마트폰의 형태와 사용성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동안 폴더블 폰 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애플 역시 내년 하반기 첫 폴더블 폰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후발주자이지만 애플이 참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의 신제품이 구글의 최신 AI인 제미나이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보이는 영상이나 화면 정보를 공유하며 AI에게 바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AI 기술에서는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과 달리 삼성은 구글이라는 강력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AI 스마트폰 시대를 선도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혁신과 AI 기술의 결합이 앞으로 우리의 모바일 경험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세 가지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지갑을 위협하는 고물가의 냉혹한 현실, 둘째는 미래를 위해 막대한 빚을 감수하는 정부의 거대한 재정 계획, 그리고 셋째는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 기업들의 치열한 혁신 경쟁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열어줄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해답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